망할 줄 알았는데 4% 돌파. 전설의 사내 시청률에 MBN도 놀랐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온라인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끝난 것 아니냐는 냉소와 잠깐만, 시청률이 4%를 넘었다고? 라는 놀라움이었다. 모두가 실패를 걱정했던 전설의 사내가 전국 시청률 4.098%를 기록하며 예상 밖의 반전을 만들어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단순한 4%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뉴스와 경쟁 예능이 몰려있는 시간대에서 만들어낸 결과였고, 시즌 1 탑7의 위기설을 단숨에 뒤흔든 성적표였다. 전설의 산의 첫 방송을 앞두고 분위기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무명전설 본편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핀오프가 시작됐고, 동시에 시즌 2 모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졌다. 아직 시즌 1 우승자와 탑7 멤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시즌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일부에서는 방송사가 시즌 1 멤버들을 시청률에 활용한 뒤 너무 빠르게 다음 주자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날선 반응까지 나왔다. 그런 가운데 전설의 사내가 방송됐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하나였다. 과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팬들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이 탑7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청률이 기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스핀오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출연자들의 방송 활동과 콘서트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반대로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탑7을 계속 활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전설의 사내 2부가 전국 기준 4.09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1부는 3.31%, 3부는 2.997%를 기록했다. 시작부터 압도적인 대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실패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분명히 너무 강한 숫자였다. 특히 최근 방송 환명을 생각하면 4%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성적이 아니다. 지상파 프로그램도 1%대 시청률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스핀오프 예능이 첫 방송부터 4%를 돌파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컸다. 더 놀라운 것은 경쟁 프로그램과의 비교였다. 전설의 사내는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JTBC 뉴스룸과 사건반장, TV조선의 저녁 뉴스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MBN에서 방송되는 뉴스파이터와 저녁 뉴스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처음에는 일부 팬들조차 시청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을 걱정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방송 직후 망할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물론 비교 대상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방송사의 과거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첫 방송에서 7%대 시청률을 기록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4%가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인기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총출동했던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기대보다 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설의 사내는 출발 조건부터 달랐다. 기존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다수의 인기 가수들이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 방송은 무명전설 시즌 2를 통해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출연자들이 중심이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4.098%는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출연자들이 중심이 된 스핀오프가 뉴스와 경쟁 프로그램을 제치고 4%를 넘었다는 것은 팬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기존 무명전설 시청자들이 다시 유입됐고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된 멤버들의 예능감과 관계성이 새로운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성리, 장한별,
하루를 비롯한 주요 멤버들이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예능 캐릭터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송 내용 역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탰다.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멤버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놀리며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주는 장면은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안겼다. 특히 과거 오디션에서 여러 차례 탈락을 경험했던 이야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무명전설에 도전했던 사연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강한 몰입감을 만들었다. 화려한 우승 결과 뒤에 숨겨진 상처와 절박함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이들의 성공을 더욱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다. 성리가 과거 오디션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 탈락했던 경험을 고백한 장면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 지금은 무명전설 우승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차례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이 다시 조명된 것이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탈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결국 전설의 사내는 단순히 인기 멤버들의 여행과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이 아니라 실패를 견딘 사람들이 성공 이후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보여주는 성장서사로 확장됐다. 하루의 예상 밖의 과거 역시 화제를 모았다. 어린 나이와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외모,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경험 등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쏠렸다. 방송에서는 그의 비주얼에 대한 출연진의 솔직한 반응이 이어졌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순수하고 엉뚱한 매력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장한별 역시 뛰어난 가창력뿐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예능감으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세 사람의 조합은 누가 중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색깔이 분명했다. 이 같은 반응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신호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승전이 끝나는 순간 화제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승자가 탄생했을 때는 뜨거운 관심을 받지만 몇 달 뒤에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스타에게 시선이 이동한다. 그래서 스핀오프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콘서트와 광고, 예능 출연으로 관심을 연결해야 한다. 전설의 사내 첫 방송 시청률은 무명전설 탑7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줬다. 특히 콘서트와 방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 속 경쟁 결과를 콘서트 티켓 이벤트와 연결하고 방송에서 형성된 관심이 실제 공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다. 방송은 방송대로 끝나고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콘텐츠가 서로를 홍보하며 팬들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구 공연의 앙코르 개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탑7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앙코르 공연은 말보다 강한 증거다. 팬들이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연은 쉽게 결정될 수 없다. 시청률은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고 티켓 판매량은 팬덤의 행동력을 증명한다. 전설의 사내가 4%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콘서트까지 추가 개최된다면 시즌1 멤버들을 둘러싼 위기설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방송사가 이들을 갑자기 외면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즌1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즌1 탑7의 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팬들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즌2의 방송식이다. 시즌1 멤버들이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같은 남성 출연자 중심의 시즌2가 시작된다면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오디션의 스핀오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성 오디션을 방송하거나 여성 출연자들의 스핀오프가 진행될 때 남성 시즌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출연자 간 경쟁을 피한다. 그런데 무명전설 시즌2가 다시 남성편으로 제작된다면 시즌1과 시즌2 출연자들이 같은 시기에 직접 관심을 경쟁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다. 시즌1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승자 특정과 탑7의 본격적인 활동이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2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에게 시즌1 멤버들은 이미 지나간 참가자가 아니다. 이제 막 광고를 촬영하고 지하철 광고가 걸리고 팬미팅과 콘서트를 시작한 신인 스타들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시즌이 등장하면 방송사의 홍보 역량과 시청자의 관심이 나뉠 수 있다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첫 방송 시청률은 탑7에게 강력한 무기가 됐다. 방송사는 결국 숫자로 움직인다. 시청률이 나오고 화제성이 유지되고 콘서트 티켓이 판매된다면 시즌1 멤버들을 계속 무대에 세울 수밖에 없다. 성리가 팬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다른 유명 오디션 출신 가수들과의 경쟁에서도 강한 팬덤을 보여준 사실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팬들이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표와 공연 관람, 광고 응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방송이다. 첫 방송은 호기심과 기존 팬덤의 힘으로 높은 수치를 만들 수 있다. 진짜 승부는 회차가 거듭된 이후에도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스핀오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첫 회 이후 시청률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설의 사내가 3%대 후반이나 4%대를 유지한다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빠르게 2%대로 내려간다면 첫 방송의 반전이 일시적인 관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제작진에게도 숙제가 남아있다. 단순한 게임과 인위적인 관계 설정만 반복한다면 시청자는 빠르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탑7 멤버들이 실제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광고 촬영 현장, 콘서트 준비 과정, 신곡 작업, 무대 뒤 갈등과 화해, 가족과 팬들을 향한 진솔한 이야기처럼 오디션 이후의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설의 사내가 단순한 팬서비스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독립적인 예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첫 방송 4.098%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출발은 분명 예상보다 강했다. 실패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는 반전이었고 탑7을 응원해온 팬들에게는 기다리던 증명이었다. 무엇보다 시즌2 발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시즌1 멤버들의 위기설에 처음으로 숫자로 답한 순간이었다. 아직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이 방송사에서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망할 줄 알았는데 4%를 넘었다는 말은 단순한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다. 전설의 사내를 둘러싼 방송 전 분위기와 방송 후의 반응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기대와 우려가 충돌했던 첫 방송에서 프로그램은 완벽한 대박도 처참한 실패도 아닌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살아남았고 가능성을 증명했으며 다음 회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제 공은 다시 MBN과 제작진에게 넘어갔다. 첫 방송에서 확인한 관심을 탑7의 장기적인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시즌2를 위한 일시적인 화제성으로 소비할 것인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시즌1 멤버들이 흘린 땀과 기다림에 걸맞은 무대, 방송, 광고, 콘서트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다. 전설의 사내가 첫 방송에서 기록한 4.098%.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설에 휩싸였던 탑7에게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숫자였다. 방송사에는 시즌1 멤버들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경고였고 팬들에게는 자신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경쟁 프로그램들에는 무명에서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렬한 선언이었다.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전설의 사내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 4%의 반전이 단 한 번의 기적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무명전설 탑7을 더 거대한 무대로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인가?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만들어질지도 모른다.